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화학시험 중에 유기화학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공 A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4가지 메틸렌 사이클로펜타다이엔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고 A, B, C, D 4가지 화합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틸렌 사이클로펜타다이엔 이제 골격인데 여기 고리가 당연히 사이클로펜타다이엔 골격일 거고, 우리가 탄소 이중결합에 이제 그게 모체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치환기로 볼 때 몇 가지가 있죠. 메틸렌기, 뭐 알릴기, 바이닐기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메틸렌기가 이런 형태, 이제 CS2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이걸 메틸렌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 B, C, D 골격을 모두 다 보시면 메틸렌기와 사이클로펜타다이엔 골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풀벤이라고 부릅니다. 풀벤이라고 부르는 화학종이에요. 자, A, B, C, D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과 관련된 문제는 기존에 익히 알려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새로운 문제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존에 요거랑 구조도 똑같거든요. 요 관련된 문제들 찾아보면은 구조도 똑같고 이제 문제 형태도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접해보신 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밑줄친 수소에 해당하는 pKa만을 고려할 때 A에서 D 중 pKa 값이 가장 작은 것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이거 문제는 이렇게 수소 원자들을 따로 구분을 해 놓지 않고 그냥 큰 골격으로만 나타내고, 이 골격을 포함하고 있는 이 화합물들 중에 가장 산성도가 큰 수소 원자를 고르게끔 보통 이제 그렇게 출제를 하는데, 여기는 구조를 이제 수소 원자를 다 구분을 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좀 용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화합물 C 같은 경우는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탄화수소 화합물인데도 불구하고 쌍적 모멘트가 굉장히 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C의 공명구조 한 가지를 그리고 쌍적 모멘트를 화살표를 이용하여 양전화에서 음전화 방향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관련된 문제도 대부분의 기본서 연습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죠. 특히나 방향 쪽 파트에서 이 문제들은 아마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특별히 크게 어렵게 느끼지진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산도를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산도를 비교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당하는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죠. 즉 얼마나 전자가 부족하냐, 그 전자의 부족한 성격이 차이가 확연히 난다라고 하면은 그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을 가지고 비교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이 케이스는 그게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수소 원자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게 탄소 원자들이고, 혼성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 탄소 원자들의 성격이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으로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럼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이 수소 원자들이 염기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생성되는 짝염기. 짝염기의 안정도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죠. 이 짝염기가 약염기일수록 원래사는 더 강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짝염기가 강염기일수록 원래사는 더 약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짝염기의 안정도, 전자 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되고, 짝염기이기 때문에 비공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짝염기의 안정도나 반응성 같은 경우는 그 비공유 전자쌍의 전자 밀도나 반응성을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A, B, C, D 다 해당하는 밑줄친 수소 원자가 제거가 돼서 이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쪽으로 전자쌍이 놓여서 탄소 음이온이 생성이 된다고 했을 때 구조는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안정한 형태의 구조가 하나가 확연히 눈에 띄실 거예요. 뭐냐면 B죠. B. 왜? A와 C, D는 다 음전화가 놓여있는 탄소가 공명구조가 불가능한 위치들이에요. 근데 B번만큼은
여기가 이중결합에 대해서 알릴리 위치잖아요. 알릴리 위치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그쵸, 공명구조가 그려질 수 있죠. 그래서 B의 짝연기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되고, 수소가 놓여지고 전자성 놓이면서 마이너스죠. 자, 그럼 공명구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 자, 이쪽으로 이중결합이 되어지고 전자성 1로 놓이면서 마이너스가 되죠. 자, 요거는 C번의 쌍차 모멘트가 생성되는 그 이유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아래쪽의 구조를 보시면 이 아래쪽의 구조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냐면 방향쪽 화합물이에요. 방향쪽. 왜 방향쪽 화합물이 뜨게 되냐면, 여기 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결합 3개의 비공유전화쌍 하나니까 입체수로만 보면 4긴 하지만 비공유전화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여기 탄소 같은 경우는 실제 sp2 혼성으로 변화가 되고 p-오비탈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존재했었던 비공유 전자쌍, 얘를 어디다 놓냐면 p-오비탈에 넣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 우리가 방향적 화합물이 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죠. 고리형이고 평면형이고 모든 탄소 원자들의 p-오비탈이 존재하면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되고, 일단 그 조건으로 다 만족을 했어요. 그쵸? p-오비탈이 생성이 되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 휘켈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파이 결합에 놓여있는 파이 전자 혹은 p-오비탈에 놓여있는 고리 내부의 전자, 그게 몇 개를 만족해야 되냐면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몇 개야? 6개잖아.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적 화합물이 되기 위한 조건 4가지를 모두 다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이야. 짝염기가 공명구조도 가능한데 그 공명구조 중에 하나가 방향적 고리를 만드네. 어마어마하게 안정한 거죠. 지금 진짜 안정합니다. 진짜 안정한 특징을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우 약염기예요. 짝염기가 매우 약염기다. 그럼 원래사는 뭐가 되겠어요? 매우 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번의 밑줄진 수소 원자가 가장 강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B번의 수소 원자의 pK 값이 가장 작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C번도 앞쪽에 위쪽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 고리를, 그러니까 요 문제 패턴은 다 기본서 방향쪽 화합물의 성격과 관련된 그 방향쪽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변 고리가 탄화수소 화합물인데 전하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극성이 큰 거거든요. 전하가 분리가 되는 형태가 안정화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한쪽 편 고리가 방향적 성격을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아래쪽 편 고리가 방향적 성격을 만족하는 거죠. 공명구조를 그려봤을 때. 자, 이렇게 되고 단일결합, 그리고 빼내기고 이쪽도 빼내기. 벤젠 고리죠. 자, 물론 이제 전하가 분리가 돼요. 이쪽 편으로 전자쌍에 놓이면서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형태가 되는데, 자, 아래쪽 편의 고리의 성격은 앞쪽에서 말씀드렸어요. 방향쪽. 굉장히 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자, 위쪽 편은 탄소 양이온이죠. 탄소 양이온인데 이 양이온이 놓여져 있는 탄소가 양쪽 편 벤젠 고리 쪽에 대해서 무슨 위치? 벤질릭 위치. 벤질릭 위치 쪽에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 이런 화학종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벤젠 고리를 이용해서 공명 안정화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가 존재하긴 하는데 양쪽 편의 벤젠 고리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도가 커져요. 즉, 이 구조는 비교적 굉장히 안정한 특징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하가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확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극성화합물이 되는 거죠.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몇 개를 좀 더 소개시켜 드리면, 물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이런 구조들이 있는 거죠. 다 보시면 방향적 성격을 만족하게 되면서 전하가 분리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죠. 자, 저기도 이제 왼쪽 변고리는 6개의 파이 일렉트론, 오른쪽 변의 고리도 각각 6개의 파이 일렉트론. 그래서 양쪽 변 고리가 모두 다
방향수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전하가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자, 요게 앞쪽 편의 구조와 좀 비슷한 특징을 보이게 되는 문제죠. 이것도 전하가 분리가 되면서 이런 구조들이 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카본액기를 포함하고 있을 때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요것들은 물론 요거는 이제 산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탄화수소 화합물은 아니지만 앞쪽 편의 화합물들은 다 탄화수소 화합물들이잖아요. 근데 전하가 분리가 되면서 극성도가 굉장히 큰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자식이 탄소 5개, 수소 8개, 산소 2개인 어떤 화합물의 IR과 프로톤 NMR 스펙트럼이다. 이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고 4.87ppm 피크에 해당하는 수소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 프로톤 NMR 스펙트럼의 여백이 있는 그림은 4.5에서 7.4ppm 영역의 피크를 확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푸는 방법은 아실 텐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당연히 분자식으로부터 이제 불포화도, 수소 결핍 지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불포화도, 편하게 불포화도라고 부릅니다. 불포화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산소 원자는, 이거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전혀 없이 이거 당연히 다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방식에 맞게끔 본인 스타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게끔 계산만 하시면 돼요. 정확히 답만 구하시면 되니까. 자, 보통 산소 원자는 생략을 하는 편이죠. 탄소가 5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는 12개. 근데 수소 원자가 8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개의 수소 원자가 부족한 거고, 이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서 불포화도는 2예요. 그렇죠? 불포화도 2로 계산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IR 스펙트럼이고요. 여기 1760이라고 하는 픽이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프로톤 NMR 스펙트럼이죠. 400MHz짜리에서 CDCl3 용내에서 찍은 거고, TMS, 테트라메틸 실레인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픽들의 위치가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픽들이 다 스플리팅이 나 있어요. 즉 싱글렛, 즉 단일선으로만 존재하는 픽은 없는 거. 일단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각각을 좀 이제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되거든요. 자, 우선 IR 스펙트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식이 탄소 5개, 수소 8개, 산소 2개였고 불포화도가 몇이었냐면 2였어요. 자, 그렇죠. 자, 물론 여러분 기출문제 다 풀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제시가 되는 화합물의 골격, 카보닐 화합물이고, 그 카보닐 화합물에서도 에스터 화합물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제시를 해주죠. 물론 여기도 이제 구조 그려보시면 에스터예요. 근데 1760이라는 것만 가지고 에스터라고 하는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유추하기는 어려워요. 1700대, 1700대에 있는 픽들은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불포화도가 2고 1700대의 픽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어쨌든 뭐다? 카보닐기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그렇죠? 카보닐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실 거는 여기 산소 원자가 2개잖아요. 산소 원자가 2개. 이 산소 원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하나는 카본이 산소 원자니까 하나는 이렇게 놓여지게 될 거예요. 나머지 하나의 산소 원자가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놓여지게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1700대에 나올 수 있는 픽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이드는 아니죠. 질소 원자가 없으니까 아마이드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도 아니에요. 왜? 알데하이드 화합물 작용기가 존재한다고 보면은 프로톤 NMR 상에서 10 근처, 10 안쪽이나 10 바깥쪽, 그쪽 근처에서 픽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런 픽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데하이드도 아닌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카복실릭 엑시드 당연히 아니죠. 카복실릭 엑시드 픽으로 존재하려면 3000 넘어가는 지점에서 굉장히 브로드하게 큰 픽이 보여야 돼요. 그런 픽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자,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케톤과 에스터 두 가지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케톤일지 에스터일지. 자, 케톤이 만약에 작용기다라고 보면은
구공 구조는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산소 원자가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 이 산소 원자가 산소 원자를 포함할 수 있는 작용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알코올 혹은 에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알코올도 아니야. 그쵸? 3300 근처에서 브로드한 픽이 없으니까 알코올도 아니야. 그러면 에터 골격이네. 에터 골격이라는 얘기는 탄소 골격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케톤이니까 카본일기 바로 인접한 위치에 산소 원자 올 수 없죠. 자, 그러면 산소 원자가 올 수 있는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케톤이라고 하는 작용기에 자, 여기쯤 올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화합물에서 탄소가 전체 몇 개였냐면 5개였어. 하나, 둘, 셋. 이쪽에 하나 놓여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편으로 뭐가 놓여지게 된다. 이쪽 편으로 이제 만약에 골격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놓여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골격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가 CH3픽이죠. 얘는 싱글렛으로 나와야 돼. 근데 앞쪽에서 프로톤 NMR 뭐 자세히 분석하진 않았지만 싱글렛 픽은 없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싱글렛 픽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골격이면 어떠냐? 여기가 산소 원자, 그렇죠? 이쪽 편으로 놓여진다. 그럼 여기도 싱글렛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탄소 원자가 5개 정도로 적은 개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케톤 골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에 산소 원자가 들어가서 에터 타입의 골격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에스터잖아. 그렇죠? 에스터 적용기를 포함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에스터 골격을 가지고 있을 때 기본 골격은 당연히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산소 원자에 뭐 이쪽 편, 양쪽 편으로 이제 그 어떤 골격들이 놓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IR 스펙트럼에서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픽이지. 여기 픽. 1600 정도에서 이렇게 픽이 나타난다. 카본일기는 아니죠. 카본일은 1760에 있으니까. 카본일기보다 파수가 좀 작으면서 1600 근처에 나타난다. 얘는 뭐냐면 탄수탄소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 자, 그러니까 이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의 불포화도가 2였는데 하나의 불포화도는 카본일기가 당연히 제공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불포화도는 뭐가 제공해 준다는 거야? 탄수탄소 이중결합이 제공해 준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만약에 IR로부터 만약에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프로톤 NMR 상에서. 자, 프로톤 NMR 상에서 4.5, 4.6 정도부터 7 넘어가는 위치까지. 자, 근데 얘는 방향적 고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요. 방향적 고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7이 넘어가는 위치, 그리고 4에서 5 사이에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픽은 전형적인 이중결합 픽이죠. 그러니까 탄수탄소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특징적인 픽이 보이죠. 뭐 이제 어떤 패턴으로 갈라짐이 일어나는지 표시해 주진 않았지만 이거 여러분 문제 많이 푸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얘는 뭘로 갈라지죠? 얘는 트리플렛 3중선으로 갈라지고 얘는 3H 픽이에요. 그리고 여기 픽, 여기는 2H 픽이고 이거 뭘로 갈라지죠? 쿼텟 4중선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짝이야. 이게 짝이죠. 이게 뭐냐면 CH2, CH3픽에 해당하는 얘가 말단이야. 말단의 CH3픽이 이쪽에 수소원자 2개에서 트리플렛 3중선으로 갈라지니까 3H가 존재하는 거고 이쪽에 수소원자 2개는 말단에 존재하는 수소원자 3개에 의해서 4중선으로 갈라질 거 아니에요. 쿼텟으로. 그리고 2H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CH2, CH3픽이 존재한다라고 볼 때 이게 어떤 골격에 직접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톤 NMR의 ppm 그 값이 달라지게 되죠. 자, 여기서처럼 1.0 넘어가는 위치 요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얘보다는 여기 픽, 요 CH2픽의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서처럼 2.0 좀 넘어가는 위치에서 이 픽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픽은 여기 CH2픽은 어디에 직접 연결되는 거냐면 카본일기에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카본에게 직접 연결된 픽 있죠. 얘가 인접한 거 3H 픽에 의해서 쿼텟으로 갈라져요. 그럼 2H잖아. 그게 뭐야? 얘야. 자, 그리고 말단에 요거 있죠. 말단에 3H 픽. 인접한 위치 수소원자 두 개에서 트리플렛으로 갈라져요. 그게 뭐야? 얘야. 1.0 넘어가는 위치, 2.5 안쪽 위치. 여기 위치가 어디야? 얘란 말이야, 얘. 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픽은 어디에 직접 결합된 거라고 보시는 거야? 카보닐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근데 한쪽은 산소 원자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CH2, CH3 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요거로부터. 자, 그럼 탄소가 몇 개 쓰였냐면 하나, 둘, 여기까지 3개 쓰였어. 그쵸? 탄소가 전체 몇 개였어? 5개였잖아. 그럼 탄소 2개를 더 연결시켜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해야 되네. 이쪽 편으로는 어떤 골격을 더 늘릴 수 없으니까 여기로 이중결합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화합물이에요. 이 화합물. 이 IR 스펙트럼과 프로톤 NMR을 보여주게 되는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이렇게 CH2, CH3 픽이 존재하는 게 이쪽 에스터의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카본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죠. 그 다음에 여기 에스터의 산소 원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얘는 여기 CH2 픽이 4를 넘어갑니다. 여기 위치로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 이쪽 말단의 CH3 픽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CH2 픽 있지? 에스터의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거. 얘는 4를 넘어가는 위치, 4보다 더 다운필드 쪽에서 픽이 관찰이 되고, 카본에게 직접 연결된 거는 2.5 안쪽으로 관찰이 돼요. 오케이? 그게 제일 중요하게 이 CH2, CH3 픽, 에틸픽이죠. 에틸픽이 어디에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를 앞쪽에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해야 될 게 여기 부분이죠. 이중결합 쪽.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위치가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 산소 원자가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치거든요. 자, 산소 원자는 두 가지 이펙트가 있어. 탄소 원자에 비해서 전기염 정도가 크죠.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당길 수 있어. 여기 탄소 원자 쪽은 산소 원자, 그리고 이쪽에 존재하는 카본기에 의해서 전자가 많이 당겨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운필드 쪽으로 가는데, 산소 원자는 또 비공 전성도 있잖아요. 얘가 전자를 만약에 제공해주면 이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의 제공을 통해서 전자가 풍부해지는 탄소는 어디냐면은 이게 일로 옮겨오고 얘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잖아. 여기 탄소는 전자가 풍부해요. 그리고 여기 탄소는 전자가 부족해요. 그럼 이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가 전자가 제일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가장 다운필드 쪽에 관찰이 되는 거고, 여기 두 개 픽 있죠. 여기 두 개는 이 산소 원자의 전자로 인해서 전자가 꽤 풍부해지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4.5에서 5.0 사이 그 위치에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전자적인 밀도는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갈라짐을 가지고도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7.3 정도? 여기에 존재하는 픽은 지금 픽이 4개죠. 수소원자 하나, 수소원자가 픽이 4개로 갈라졌다. 근데 얘는 인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픽이 4개로 예를 들어서 갈라졌다라고 하면 인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뭐 수소 3개냐 이런 거에서 갈라지는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얘는 보통 우리가 나타낼 때 DD라고 나타내죠. 픽 하나가 더블렛으로 갈라졌어요. 이중선으로 갈라지고 그 이중선이 다시 갈라진 거야. 그래서 픽이 총 4개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DD라고 이럽니다. DD.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게 요거 있잖아요. 그쵸? 얘를 보시면 여기 이게 시험 문제상에서는 조금 덜 보일 수 있는데 이거 확대를 해보면 여기 끝도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D로 갈라졌어. 여기도 D로 갈라졌고, 그리고 이 D로 갈라지기 전에 한 번 더 D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얘도 DD예요. 더블렛으로 갈라지고 또 더블렛으로 갈라진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갈라졌고 이것도 큰 게 2개로 갈라졌으니까 얘도 더블렛이야.
더블렛 오브 더블렛이라고 얘기를 해요. DDP. 그래서 얘는 다 DDP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미세하게 갈라진 것들 있죠. 얘는 우리가 제미나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 이중결합에서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끼리는 보통 갈라짐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커플링 컨스탄트 값, 즉 J 값이 제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의 수소 원자들의 전자적인 성격이 다르면 갈라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값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 값이 굉장히 작잖아. 여기 미세하게 갈라진 것들 있죠. 여기 미세하게 갈라진 것들. 그게 제미나 커플링이에요. 같은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끼리 갈라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 얘랑 얘랑 같은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야. 이것과 이게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확연히 구분되는 게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여기 저처럼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것.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에 커플링 컨스탄트 값, J 값이 더 작습니다. 5에서 10 정도고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에 커플링 컨스탄트 값이 더 커요. 11에서 18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더 갈라짐이 심한 거, 픽이 더 많이 벌어진 게 트랜스 형태를 띠고 있는 수소 원자들의 갈라짐인 거고 조금 덜 갈라진 게 그게 시스 형태를 띠고 있는 수소 원자들의 갈라짐인 거죠. 보시면 왼쪽 편의 것과 오른쪽 편의 거를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되죠. 오른쪽 편이 덜 갈라졌어. 덜 갈라졌어. 그러니까 요거는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에 갈라짐 나타낸 거고 여기는 더 크게 갈라졌다네. 얘가 트랜스 배양. 뭐와? 지금 얘와 얘잖아. 얘와 얘 픽이 여기 두 개잖아요. 이거를 갈라짐을 일으키는 수소는 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과 같은 배양을 가지고 있는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 이 4.55 정도에 나타나는 거. 얘가 뭐야? 얘가 이수소예요. 오케이? 얘를 HA라고 놓고 HB라고 놓으면은 얘가 HA야. 그리고 HP. 요거에 대해서 트랜스잖아요. 이 수소 원자의 갈라짐을 일으키는 게 이게 가장 메인으로 갈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있는 거에서 작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랜스. 그렇죠? 그래서 문제상에서 물어봤던 수소 원자는 뭐다? 이 수소 원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보니 화합물의 반응과 화합물 C의 프로톤 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각 단계에서는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 1에서 A와 B 중 주생성물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반응 2에서 중간 주생성물 C 그리고 D와 최종 주생성물 E의 구조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 1은 지금 카보니 화합물과 2차 아민, 피롤리딘이죠. 피롤리딘이 반응을 해서 에나민이 생성이 된 반응인데, A와 B 중에 이제 무엇이 더 주생성물인지를 찾는 건데, 사실 정답은 바로 나오죠. 뭐? A. A예요. 자, 일단 카보니 화합물과 2차 아민이 반응해서 에나민이 생성되는 것과 관련된 메커니즘은 당연히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중간체가 요거 반응을 하게 되면은 중간체로 이민용 이온이 생성이 되죠. 질소 원자에 오원한 고리가 되면서 얘가 플러스. 자, 이런 이민용 이온이 생성이 되는데 요게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나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HA라고 놓고 B라고 놓으면은 이 두 개의 수소 원자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서 에나민 타입이 돼요. 자, 그런데 HA의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죠. 왜? 여기 벤젠 고리와 이쪽에 이중결합이 놓여지게 되면은 이쪽의 이중결합은 컨주게이션 구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 sp3 탄소가 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주게이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요. 컨주게이션 되게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적인 이점 있기 때문에 A번이 주생성물로 얻어지게 된다. 뭐 1번은 이제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도 보시면 지금 여기 COCl3라고 하는 거, 요거는 산염화물이겠죠.
산염화물, 그리고 이제 에틸렌화합물 AlCl3. 자, 그러면 산염화물과 AlCl3.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이 나는 반응 조건이죠. 뭐냐면 프레데크래프트 아시라 반응에서 주로 이제 나오게 되는 반응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메커니즘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는 페닐기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닐기에 여기 CL이죠. 이게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먼저 반응을 하겠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요게 밀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지금 페닐 되고 얘가 플러스 형태. 이러한 이제 아실 양이온이 생성이 되죠. 아실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데 보통 이 아실 양이온을 벤젠고리가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쪽에 벤젠고리가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탄소탄소 이중관을 포함하고 있는 에틸렌이 공격을 해요. 에틸렌. 여기 CH2, 여기도 CH2. 여기가 공격을 한단 말이야. 여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조금 새로운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이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는 다시 카본일기가 되고 여기 탄소 쪽에서 여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 CH2가 되고 여기가 CH2가 되면서 양이온이 1로 생성이 돼요. 자, 이런 중화체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또 다른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된 거잖아. 자, 여기서 제일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셨을 것 같은데 탄소 양이온. 이 탄소 양이온을 공격할 수 있는 친핵성 성격의 물질이 있죠. 뭐? 분자 내에 존재하는 벤젠고리.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구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이쪽이 벤젠고리가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카본일기 그리고 여기가 양이온이 되는 거. 그렇죠? 요 구조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존재하는 파이그랍의 파이 전자가 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방향수성 회복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이런 권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요거. 자, 이 화합물이 뭐냐면 얘가 C예요, C. 얘가 C야. C 화합물의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의 메커니즘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진행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에 대한 C 화합물에 대한 프로톤 NMR 스펙트럼이 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제시가 되어 있거든. 근데 사실 이 스펙트럼만 가지고는 화합물의 구조를 찾을 수는 없어요. 뭐 여기 벤젠고리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부분이 이제 해석이 좀 어렵잖아요. 여기는 싱글렛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는 둘 다 트리플렛 같긴 한데 그쵸? 픽 갈라진 걸 보면은 뭐 몇 개 수소원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C화합물을 찾았잖아. C화합물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4H픽이 이쪽에 이제 뭉뚱그려져서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카본일기 쪽에 가까이 있는 거. 여기 수소 원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원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HA, B, C라고 나타내며 여기 HA는 카본일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벤젠고리에 인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HA가 가장 다운필드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인접한 위치에 갈라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없으니까 HA는 싱글렛이겠지. 그럼 이게 HA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통 카본일기에 인접한 위치가 pH가 2.0에서 좀 넘어가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HB가 얘예요. 그리고 벤젠고리 쪽에 영향을 받는 HC가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수소원자 두 개가 트리플렛으로 갈라질 거고 여기 HB 같은 경우도 여기 수소원자 두 개니까 트리플렛으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C의 구조가 맞구나 라고 하는 거는 프로톤 NMR로부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 화합물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이게 C였죠. 구조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자, 이게 C였어. 그 다음에 피롤리딘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나민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세한 메커니즘을 쓰는 문제는 아니니까
작용이 변환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도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놓여지게 되죠. 이런 에나민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 에나민 화합물은 아시는 것처럼 친핵성도를 가지고 있고 친전자체로 쓰인 이 화합물, 이걸 우리가 벤질 브로마이드라고 부르죠. 페닐기의 브로마이드, 벤질 브로마이드. 이거는 너무 좋은 친전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내려오면서 여기 이쪽이 원래 카보닐 탄소였잖아요. 카보닐 탄소인데 알파 탄소 쪽에서 여기로 공격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이민륨 이온 타입이 돼요. 이민륨 이온 타입이 되는데 그거는 세 번째 조건, 아세틱 엑시드를 물 조건하에서, 즉 산성 조건에서 가주분해 반응을 하는 거죠. 이쪽에 이민륨 이온은 다시 카보닌 화합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메커니즘도 한번 표현해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쪽 편으로 페닐기가 붙고 여기는 다시 카보닐기. 자, 이 화합물의 구조가 뭐냐면 D입니다. D 화합물 이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건 한번 그 분자식 나와 있잖아요. 분자식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D 화합물에서 NH4OAC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NH4OAC를 구분을 해보면 NH3 플러스 ACOH 아시테이치잖아. 산 조건하에서 NH3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쓴 게 뭐야? 소디움 사이아노보로하이드라이드. 이거는 굉장히 특징적인 수소 음이온 제공 시약이죠. 어느 조건에서 쓰는 거야? 그렇죠. 환원성 아미나 반응이라고 부르는 리덕티브 아미네이션 반응. 그때 주로 쓰는 반응 시약이죠. 얘는 케톤은 환원하지 못해요. 근데 이 NH3가 산 조건에서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중간체가 뭐가 만들어져요? 이민륨 이온이 만들어지잖아. NH2의 플러스. 이런 이민륨 이온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이민륨 이온의 카보닐 탄소 원자는 소듐 사이아노보로하이드라이드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가 공격한다라고 보면은 최종 화합물의 구조는 그래서 여기는 빼내기. 그 다음에 여기로 NH2기가 됩니다. 그래서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을 통해서 1차 아민을 생성하는 그런 반응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공 B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방향적 화합물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각 반응에서는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로 물어보는 건 반응 1과 반응 2에서 주생성물 A와 B의 구조를 각각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반응 3에서 C가 주생성물로 생성되는 이유를 서술하고 보기에서 C약을 선택하여 벤젠으로부터 D를 합성하는 가장 적절한 반응식을 두 단계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반응 1을 보시면 지금 나이트로 화합물이 되어 있고요. 즉 벤젠골에 나이트로기가 포함되어 있고 첫 번째 조건이 수소가스를 팔라듐 카본 촉매 존자에서 반응을 시켰어요. 즉 수소화 반응을 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환원될 수 있는 작용기는 가장 산화준위가 높은 나이트로기가 산화가 되죠. 뭘로? NH2기로. 그쵸? 저희가 NH2기가 되고 그다음 여기가 클로라이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반응 조건 NaNO2와 HCl. 자, 이거는 뭐를 만드는 조건이냐면 아질산을 만드는 거죠. 아질산을 만들고 아질산의 분해를 통해서 나이트로소듐 이온이라고 하는 거. 나이트로소듐 이온이라고 하는 NO 플러스를 만드는 반응 조건이죠. 이건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1차 amin이 여기 나이트로소듐 이온과 반응하게 되면은 다이아조늄 솔트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다이아조와 반응을 통해서 다이아조늄 솔트가 만들어지는데 이쪽이 알킬 다이아조늄 솔트는 의미가 없는데 아릴기일 때, 방향족일 때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다이아조와 반응하게 되면은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N 이거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HCl을 썼으니까 카운터파트 음이온으로 Cl-가 붙어 있게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반응까지 했을 때 생성되는 중간체 아릴 다이아조늄 솔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여기 N2기를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물을 넣고 가열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황산 같은 산을 약간 처리해주고 물 조건에서 반응시키게 되면은 이쪽에 N2기가 뭘로 바뀌냐면은 OH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페놀 형태의 골격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A화합물의 구조예요. A화합물의 구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요거로부터 좀 다양한 형태들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다이아존 솔트에다가 CuCl, CuBr, CuCN 요것들을 처리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Cl, Br, CN이 N2 대신에 가서 붙습니다. 여기 카포 솔트를 이용하는 반응,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샌드마이어 반응이라고 부르죠. 샌드마이어 반응. 라디칼 중간자를 경유해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메커니즘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카포 솔트를 이용해서 반응을 시킨다 샌드마이어 반응이라고 부르고, 포타슘 아이오다이드를 처리하면은 아이오다이드가 들어가고요. 요게 문제상에 제시가 되었던 반응 조건이죠. 황산, 물 조건에서 가열하게 되면은 OH기로 바뀌면서 페놀이 생성이 됩니다. HBF4를 처리해주고 가열해주게 되면 플로라이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H3PO2를 처리해주게 되면 환원이 일어나서 벤젠고리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요거의 변화는 조금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 2번을 보시면 지금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두 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SH기를 포함하고 있죠. SH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핵성 성격의 원자 중에 제일 좋은, 아이오다이드와 더불어서 가장 좋은 친핵 성격을 띠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편에 벤젠골을 포함하고 있는 쪽이 친핵체로 쓰일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왼쪽 편에 벤젠골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 친전자체가 되겠죠. 방향고리가 친핵체로부터 공격을 받는 친핵성 방향족 치안 반응의 형태를 띠고 있고, 자, 나이트로기가 포함되어 있고 클로라이드기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느 쪽 클로라이드가 공격을 받느냐가 이 문제에서 가장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인 거죠. 자, 나이트로기가 전자를 끊어주는 효과가 제일 크죠. 자, 이 나이트로기가 가장 크게 전자를 뺏을 수 있는 탄소, 즉 이 나이트로기에 의해서 전자가 가장 많이 뺏겨지는 탄소는 이 나이트로기에 대해서 보소 위치랑 파라 위치예요. 즉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탄소가 이 나이트로기에 의해서 전자가 가장 많이 뺏겨져 있는 탄소가 됩니다. 여기 부분이죠. 여기에 클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왼쪽 편의 골격에서 전자가 제일 부족한 위치는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H기가 어디로 공격한다? 여기 탄소로 공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탄소로 공격해서 나이트로기 쪽으로 전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클로라이드를 이탈기로 떨어뜨리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비화합물의 골격을 보시면, 자, 이쪽에 나이트로겐은 존재할 것이고 이쪽에 클로라이드는 공격을 못 받죠. 전자가 크게 부족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설퍼, 그리고 이쪽에 브로마이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얘가 뭐예요? 얘가 비화합물입니다. 자, 그런 골격을 보이게 된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자, 여기서는 이 반응을 설계할 때 원하고자 했던 화합물, 만들고자 했던 화합물은 D화합물이에요. 근데 D화합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골격의 변화가 생긴 C화합물이 만들어졌다. 이거 너무 연습 문제 같은데 많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쵸? 뭐 때문에 그래? 탄소 양이온의 자료옮김 반응 때문에 C화합물이 매일이죠. 주생성물로 얻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건 프레드 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이에요. 자, 그럼 여기 클로라이드가 이쪽에 알루미늄을 먼저 공격하죠. 루이스 산연기 반응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런 골격을 가지고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자, 2차 같은 경우나 3차는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게 되고 탄소 양이온의 자연기 반응을 통해서 3차 형태로 이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1차는 이 컴플렉스 상태로 반응에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옮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여기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 결합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델타 플러스 성격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델타 플러스 성격이 커지는데, 여기가 델타 플러스 성격이 커지는데, 이쪽으로 자리옮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 수소 원자가 일로 이동을 하면서 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이 컴플렉스 상태에서도 자리옮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소가 일로 옮겨갔기 때문에 탄소가 이쪽 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탄소 양이온 일로 존재하게 돼요. 이 골격을 벤젠 화합물이 공격하게 되면 생성되는 게 뭐야? C야. 왜? 여기가 공격을 받잖아. 메틸기 쪽, 에틸기 쪽. 그렇죠? 메틸. 자, 이런 이제 자룡이 반응을 통해서 C 화합물이 주생성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D 화합물을 높은 수율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전형적인 조건 뭐예요? 프레드크래프트 아시라 반응하고 카본일기 날리면 되죠. 자, 그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죠. 프레드크래프트 아시라 반응을 할 거면 산 염화물이 필요해. 혹은 산 무수물이 필요하든지 얘가 필요하겠죠. 즉 여기 탄소가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지면서 벤젠 고리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자, 그러면 중간체로 뭐가 생성이 되냐면 카본일기가 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있죠. 그럼 여기로부터 D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싶다. 얘 날려야 되잖아. 카본일기로 환원시켜야 되죠. 카본일기를 환원시키는 전형적인 조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조건 두 가지는 클레멘전 환원과 울프키즈노 환원 조건이죠. 이제 여기서는 뭐가 제시가 되어 있어? 이거죠. 이게 뭐? 징크 아말감을 산성 조건하에서 반응시키는 클레멘전 환원 조건이죠. 자, 염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는 게 울프키즈노 환원 조건이잖아요. 하이드라진을 반응시켜서 하이드라존을 만들고 거기다 하이드록사이드의 염기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똑같이 환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조건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산염화물을 벤젠화합물과 AlCl3 반응 조건에서 먼저 반응시켜서 케톤형태 화합물 만들고 그 다음에 클레멘전 환원 조건을 통해서 환원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틸 프롤리네이트로부터 중간 주생성물 A와 B를 거쳐 최종 주생성물 C를 합성하는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각 단계에서는 적절한 분리 정제 과정을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B, C의 구조를 각각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구분 화살표를 사용하여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 메커니즘을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분자 화학식이 제시가 되어 있고, 자, A, B, C의 구조를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 메커니즘. A로부터 B가.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에스터 화합물이죠. 그리고 얘는 친전자체로서 쓰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친전자체로 쓰인다는 얘기는 왼쪽 편의 골격에서 친핵성 성격으로 왼쪽 화합물이 친핵성 성격으로 쓰인다는 얘기고 그때 친핵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자는 질소 원자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근데 사실 이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골격이잖아, 그렇죠? 이중결합에 자, 얘는 이제 선택성 원투 첨가냐 혹은 원포 첨가냐에 대한 선택성이죠. 여기 탄소를 공격하느냐 혹은 이 카보닐 탄소에 대해서 베타 탄소를 공격하느냐 이 선택성 차이잖아요. 자,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즉 아미노화합물 여기 구조와 같은 2차 아미노화합물은 약간 보더라인에 있어요. 원투 첨가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원포 첨가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친핵체로서의 성격은 그런데 여기서는 친전자체 쪽이 에스터잖아요. 여기 부분이 에스터잖아. 그래서 카보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아주 낮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산소 쪽에서 전자가 제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질소 원자가 여기를 직접 공격하기에 약간 부담이 되는 거야. 전자 밀도가 아주 낮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디 공격하냐면 여기
베타 탄소를 공격하게 됩니다. 즉 컨주게이션 첨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원포 첨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쪽 공격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수소 원자를 이제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화합물이 되죠. 질소 원자에 여기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런 걸요. 이게 새로 생성된 결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화합물로부터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 이게 뭐예요? A 화합물. 이게 A 화합물이고요. 자, 그럼 A 화합물을 또 다시 한번 좀 그려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다가 뭘 처리해 줬냐면 소듐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걸 처리해 줬어요.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전형적인 염기죠. 그럼 이게 뭘로 쓰인다는 얘기? 산으로 쓰인다는 얘기. 그러면 이 제시된 화합물에서 산성 수소 원자를 찾아보면은 두 포지션이 있어요. 여기 H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에스터 쪽으로부터도 HB, 이쪽에 수소 원자가 있어요. 보통 에스터의 알파 탄소 쪽에 pK 값이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소듐 하이드라이드로 이용해서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기가 작거든요. 작아. 그래서 그 소듐 하이드라이드를 쓴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HA와 HB의 산도를 비교해보면은 HA의 산도가 조금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질소 원자가 있잖아. 질소 원자가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전자쌍을 이용해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탄소 원자부터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당길 거고 이쪽도 당기겠지. 근데 직접 당기는, 즉 더 가까이 존재하는 게 HA이기 때문에 HA의 델타 플러스 성격이 좀 더 클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보통 카본이 화합물의 알파 탄소를 제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연기가 뭐야? LGA잖아. LGA는 크기가 큰 염기이기 때문에 이쪽 편의 수소 원자를 공격하기에 주변의 치환기들이 부딪힘이 좀 클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대한 선택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일부러 작은,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입체적인 부딪힘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이유가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 화합물에다가 소듐 하이드라이드를 처리해주게 되면은 얘가 염기니까 여기는 메커니즘 그려야 되죠. 이 수소 음륜이 이쪽 수소를 공격하고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탄소 쪽으로 그냥 전자쌍이 놓여지는 걸로 그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쪽에 이렇게 되고, 자, 그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이쪽에 다이에스터 화합물이잖아요. 분자 내에서 일어나는 코레이젠 컨덴세이션 반응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뭐라 불러요? 보통 우리가 디크만 컨덴세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이 카보닐의 알파 탄소 쪽에서 뭘 공격해? 카보닐 탄소를 공격하겠죠. 그죠? 여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골격이 생성되는지를 보시면 여기 골격과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가 연결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원한 골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골격을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에틸 에스터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공격했고, 그쵸? 공격을 받은 쪽에 카보닐기가 있고, 여기부터 하나, 두 개, 탄소 하나, 두 개를 거쳐서 이런 골격을 띄게 됩니다. 얘가 뭐야? B예요, B. 얘가 B화합물. 그래서 A화합물로부터 B화합물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디크만 컨덴세이션 반응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KOH를 이용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트는 여기밖에 없어요. 에스터의 가수분해 반응 조건이죠. 염기 조건하에서의 가수분해 반응 하고, 또 뭘 했어? 산 조건에서 가열했네? 그러면
이거 보시면 여기 카보닐 탄소로부터 1번, 2번, 3번 이거 전형적인 뭐예요? 원쓰리 다이 카보닌 화합물이지. 그죠? 콜라이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원쓰리 다이 카보닌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 원쓰리 다이 카보닌 화합물의 에스터 쪽을 뭐라 하겠다? 탈탄산 시키겠다. 디카르복실레이션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가주분해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KOH 조건 하에서, 염기 조건 하에서 카보닐기 되고 이쪽 편으로 자, 여기 가주분해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격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떨어져 나가요? 여기가 뭘로? CO2 가스가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결합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가 OH기. 자, 얘는 뭐예요? 에놀이잖아. 그러면 산 조건하에서 에놀의 포토모화 반응은 일어나게 되면은 케톤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최종 생성물, 뭐 C의 구조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